예. 지난 유체정력학 제4강에서는 여러분들이 유체 속에 잠겨 있는 고체면에 작용하는 유체에 의한 힘과 그 힘이 작용하는 작용점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럼 제5강에서는 이어서 계속 제5강에서는 유체정력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 우선 이 5강에서는 마노메타를 이용한 유체의 압력 측정 방법과 그 다음에 부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유체의 리지드 바디 모션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리지드 바디의 정의는 어떤 고체면에 고체면에 힘이 작용한다 하더라도 그 고체면이 변형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강체를 우리는 리지드 바디라고 합니다. 그럼 마노메타는 유체의 압력을 측정하기 위한 장치를 우리가 마노메타라고 하는데, 이 그림에서 보여진 마노메타에 우리가 A면에 SF라는 유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A'점에서 BC의 높이를 H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C에서 O까지의 높이를 RM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 통 안에 들어있는 유체의 압력을 계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압력을 계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압력을 계산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개념이 같은 X방향의 위치에서의 압력은 같다 하는 것입니다. 즉, 계속 유체 정력학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것이지만, 압력 P는 P, X, Y, G의 압력은 X와 Y와 G의 함수입니다. P가 X, Y, G의 함수이지만은 우리가 유체에 의해서 작용하는 압력에 대한 미분 방정식을 풀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P는 P, G만의 함수라는 해를 얻게 됩니다. 그럼 이 P 이퀄 PG의 P는 G만의 함수다라는 의미는 유체의 압력이 X방향, Y방향에 대해서는 전혀 압력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압력 P는 수심의 깊이에 따라서 변하는 값이지 X, Y 값에 대해서는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머리에 염두에 두고 마노메타에 대한 압력 계산을 하게 되면, 같은 X 위치에서 압력은 같다. 이 이론을 우리가 이 마노메타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 B'과 B점과 C점에서는 X 위치가 같죠. 우리가 X방향, Y방향이라고 할 경우에, 좌표축을 이렇게 잡았을 경우에 요 B'점과 B점과 C점은 같은 같은 위치인 것입니다. 따라서 PB와 PB'과 PB C는 같은 압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A점의 압력은 PA는
A점의 압력은 이 유체가 내리 누르는 힘에다가 따라서 P 이 기둥의 유체 기둥에 의해서 작용하는 압력은 유체 밀도 SF에다가 SF가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스페시픽 그래비티다 했습니다. SF 그다음에 스페시픽 그래비티는 SG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였냐 하면은 물의 밀도에 대한 유체 밀도로다가 스페시픽 그래비티를 적용하였습니다. 정의하였습니다. 그래서 SF에다가 물의 밀도 로 H2O에다가 요거의 높이, 즉 H죠. H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의 압력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C점의 압력은 PC는 SM, C점의 압력은 요 유체에 의해서 작용하는 압력이기 때문에 SM에다가 로 H2O R M이 요 점에 작용하는 압력이 되겠죠. 그럼 PB는 B점의 압력은 PB는 요 높이를 우리가 H1이라고 했을 경우 PB는 SF 로 H2O H1이 됩니다. 따라서 PA는 요 점의 압력은 이 압력에다가 요 압력을 곱한 것이죠. 그래서 SF 로 H2O H 플러스 PB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마노메타를 이용해서 우리가 마노메타를 이용해 가지고 유체의 압력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 마노메타를 이용한 유체의 압력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유체의 압력은 유체 수심의 깊이에 의해 가지고선의 압력이 변하지 같은 위치에서는 압력은 같다 라는 이론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A와 B에 작용하는 압력의 차이에 대해서 이 마노메타의 A점과 B점의 압력의 차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요 점에서 유체의 압력은 같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압력을 우리가 P1이라고 할 경우 여기서의 압력도 P1이 될 것이고, 그죠? 그럼 P1은 요 압력 P1은 A점의 압력에다가
플러스 요 유체가 H2O가 내리 누르고 있는 압력의 합으로 표시됩니다. 로 H2O G 곱하기 10피트 10인치니까 요거는 우리는 H1이라고 하겠습니다. H1에 압력이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의 압력을 우리가 P2라고 하면은 P2는 요점의 압력 P2는 요 유체가 내리 누르는 힘과 요 오일이 내리 누르는 힘의 합으로다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로 수은의 압력 HG G 요 3인치를 우리는 H2라고 하겠습니다. H2 플러스 요 오일에 의해서 내리 눌러지는 힘 로 오일 G H3라고 하는 4인치를 우리는 H3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P1과 P2는 같은 위치에 작용하는 압력이기 때문에 P1과 P2는 우리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P1과 P2는 같은 크기를 가지는 압력이죠. 그 다음에 요 점의 압력을 우리는 P3라고 하겠습니다. P3는 요 오일에 의해서 내리 눌려지는 힘이 요 P3의 압력을 나타내겠죠. 그럼 P3는 로 오일에다가 오일의 밀도에다가 중력에다가 그 다음에 요 높이를 우리는 H4라고 하면은 H4라고 하겠습니다. 그 H4는 지금 저희가 모르는 값이죠. 자, 요 값은 요 H4는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값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점의 압력을 우리는 P4라고 하겠습니다. P4는 요 통 안의 B점의 압력과 이 물의 압력과 그 다음에 수은의 압력이 합쳐진 압력을 P4가 받는 것이죠. 그래서 P4는 PB 플러스 로 H2O G 8인치를 우리는 H5라고 하겠습니다. H5 플러스 요 수은의 압력, 수은의 밀도에다가 중력에다가 곱하기 요 길이를 우리는 H4라고 그랬죠. H4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같은 위치에서는 같은 수평 위치에서 압력은 같다 라고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얘기하면은 같은 위치이니까 P1, P2, P3, P4는 전부 같은 위치이죠. 따라서 P1, P2, P3, P4는 다 같은 값입니다. 따라서 이 압력은 이 압력과 같을 것이고 이 압력은 또 이 압력과 같고 P4는 P3와 같고 이 식들을 다 연결을 하게 되면 수학적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P, A,
마이너스 P B 값을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노메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압력을 측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마노메터에서 같은 위치에서의 압력값은 같다라는 것을 이용하여 여러분들이 마노메터에서 압력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예제는 경사 마노메터에 작용하는 압력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마노메터, 경사 마노메터가 사용되는 경우는 마노메터의 길이가 압력차가 너무 큰 경우에는 이 마노메터의 높이가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 마노메터를 크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경사 마노메터를 쓰게 되면은 비스듬히 우리가 경사진 마노메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마노메터의 높이가 크지 않게 할 수 있는 하면서 압력차가 큰 압력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경사 마노메터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럼 그림과 같은 경사 마노메터에서 이 L을 마노메터의 경사진 마노메터의 유체 길이 L을 델타 P의 값으로다가 우리가 표시해 보자 하는 것이 이 경사 마노메터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초기에 델타 P가 작용하기 전 초기에 이 통한 직경이 라지 D인 통 안에 유체가 차 있습니다. 그때 델타 P의 압력이 작용하여 경사진 면에 각도가 세타만큼 기울어진 경사진 튜브가 높이가 L만큼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이 L을 델타 P의 함수로 나타나게 되면은 P1은 이 경우도 똑같이 우리가 같은 위치에서는 수평 방향으로 같은 위치에서는 압력이 같다라는 것을 이용하여 요 일점을 우리가 쭉 선을 그었을 경우 요 일점의 압력을 우리는 P1이라고 하면은 이 P1은 P2 플러스 로지 H1 플러스 H2에 의해서 구해집니다. 즉, 요 얘기는 P1은 P2에다가 ρ1g가 요 유체의 밀도를 우리는 ρ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H1 원래 길이에서 델타 P만큼 압력이 작용하여 이 유체가 H1만큼 직경이 라지 DN 통 속에 들어있는 유체의 수심이 H1만큼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줄어드는 것만큼 경사진 튜브 안에 높이가 H2만큼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 압력 차가 바로 ρ1g H1 플러스 H2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항을 우리가 왼쪽으로 이항하게 되면은 P1 마이너스 P2가 되고 이 P1 마이너스 P2가 바로 델타 P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작용하는 힘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작용하는 힘이 P1 여기에 작용하는 압력이 P2라면 이 P1과 P2의 차가 델타 P인 것입니다. 그럼 P1 마이너스 P2가 ρ1g H1 플러스 H2가 되죠. 그럼 H2는 이 L의 수직끼리입니다. 그럼 H2는 L 사인 세타가 되죠.
그리고 H1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직경이 라지 D인 실린더 안에 들어있는 유체가 H1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만큼 여기서 이만큼 이쪽에서 줄어드는 것만큼 이쪽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요 줄어드는 이 유체의 부피만큼 여기서는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유체의 부피는 줄어드는 유체의 부피는 4분의 파이 D H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유체의 경사진 마노메타의 튜브의 직경을 스몰 d라고 하면은 이 스몰 d 직경에 요만큼의 유체의 볼륨이 스몰 d인 경사 마노메타의 직경 안에 이만한 볼륨이 증가하게 된 것이죠. 그 증가된 볼륨의 양은 이렇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H1은 요 식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L을 늘어난 길이 L을 델타 P의 함수로 표시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H1과 이 식에서 H1과 H2를 L과 D와 스몰 d 사인 세타의 함수로다 표시한 이 값들을 각각 여기다 집어넣으면 델타 P는 이러한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따라서 L과 델타 P의 관계식은 이러한 식으로 표시가 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경사 마노메터에서의 압력을 측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는 여러분들이 유체가 고체에 의해 잠겨져 있는 경우 이 고체면에 작용하는 유체의 힘, 그 다음에 작용점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운 강의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한다는 의미에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제는 유체의 수심의 깊이가 D이고 그 다음에 어떤 판에 의해서 질량 M이 이 판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 질량 M에 의해서 수심 깊이 D인 유체에 의해 고체에 작용하는 수압을 견디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유체의 깊이 D를 수심을 결정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에서 주어진 값은 M, 요 질량과 이 판의 경사진 각도 세타와 그 다음에 이 판의 길이 L1 그리고 유체의 밀도가 주어졌습니다. 찾고자 하는 값은 이 시스템이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물의 수심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 그것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인 경우 우리가 프리 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즉 이 문제는 유체 속에 잠겨있는 고체면에 작용하는 힘을 먼저 계산해야 되겠죠. 지난 강좌에서 배웠던 그 수식을 이용하여 우리는 이 유체가 이 고체면에 작용하는 힘을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프리 바디 다이어그램은 다음과 이와 같이 그려지게 되며 이 프리 바디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유체에 의해서 고체면에 작용하는 힘들을 계산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힘 F는 압력에다가 미소한 엘리멘트 DA를 곱해서 이거를 적분하면은 요 면에 작용하는 유체에 의해서 작용하는 토탈 포스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토탈 포스를 구하게 되면은 그 토탈 포스가 작용하는 작용점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 작용점은
요 식에 의해서 우리가 작용점을 구하게 됩니다. 그럼 작용점이 구해지면은 이 구해진 작용점과 요 힘에 의해 가지고, 즉 유체에 의해서 작용 토탈 포스 FR이 있고, FR이 있고 요 면에 장력 T가 있습니다. 이 T는, 장력 T는 이 물체에 작용하는 매스 mg하고 장력 T는 서로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T는 mg가 되겠죠. 이 두 힘의 모멘트의 합이 0이 되는 것이, 0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유체의 수심을 결정하는 최종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m 시그마 m 이퀄 제로를 이용하여 우리가 d를 구하면은 다음과 같이 d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이 시스템이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물의 수심은 이러한 값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예제는 나무가 이 고체면에 흰지로다가 지탱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수면으로 깊이 H만큼 위치에 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의 길이는, 폭은 L이고 길이가 L인 이 나무의 스페시픽 그래비티를 구하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에서 주어진 값은 이 나무의 질량이 주어졌고, 나무의 깊이 H가 주어졌고, 그 다음에 나무의 치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찾고자 하는 것은 이 나무의 스페시픽 그래비티를 찾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스템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프리 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리게 되면은, 프리 바디 다이어그램은 다음과 같이 그려집니다. 즉 여기다 제가 다시 한번 프리 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은, 나무에 뭐가 있습니까? 중력이 있죠. 중력 mg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면에 작용하는 압력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요 면에 작용하는 힘이 있고, 그 다음에 요 힌지에 작용하는 리액션 포스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 시스템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우리가 표시한 것이며, 이것이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인 것입니다. 그럼 요 힘은 여러분들이 지난 강좌에서 배운 유체에 의해서 작용하는 수압에 의한 힘을 계산하는 수식을 이용해서 이 고체면에 작용하는, 유체에서 작용하는 힘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유체에 의해서 작용하는, 고체면에 작용하는 힘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계산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우리는 요 5점에 작용하는 리액션 포스 OX와 OY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OX, OY점을 중심으로 해서 모멘트 합이 이퀄 0이 된다는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고체의 질량 M을 구하게 됩니다. 이 M은 고체의 SG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SG는 스페시픽 그래비티는 유체의 물의 밀도에다가 유체의 밀도를 곱한 것이 SG입니다. 그럼 질량 M은 밀도에다가
부피를 곱한 것이 질량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유체의 밀도에다가 질량을 부피를 곱하면은 그것이 질량이 됩니다. 그럼 유체의 밀도는 이렇게 표시가 되죠. 즉 물의 밀도에다가 스페시픽 그래비티를 곱한 것이 유체의 밀도입니다. 그럼 SG는 요 식에서 물의 밀도에다가 이 나무의 부피에다가 부피를 질량 M으로 나눈 것이 스페시픽 그래비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이언스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력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배워서 알고 있듯이 아르키미데스의 원리입니다. 그럼 부력은 쉽게 설명드리면은 유체 속에 고체가 잠길 경우 그 고체가 잠길 경우 그 고체의 힘만큼 유체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통 안에 물을 집어넣고 있을 때 이 물 속에 커다란 돌멩이를 물 속에 집어넣는다고 하면은 그 고체가 들어간 것만큼 부피만큼 유체의 부피가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고체의 질량을 우리가 무게를 계산하고자 할 경우에 어떤 여러분들이 고체의 무게를 계산하고자 할 경우 유체 속에 고체를 집어넣고 그 고체가 들어간 것만큼 빠져나간 물의 양을 재면은 그것이 곧 고체의 무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는 통 안에 유체가 차 있는 통 안에 이러한 고체를 집어넣었을 경우 이 고체만큼 유체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 흘러나온 유체의 양을 계산하게 되면은 그것이 곧 이 고체의 무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는 유체에 의해서 고체가 유체 속에 잠겼을 때 고체에 의해서 배제된 유체의 양이 곧 그 고체의 무게인 것이다. 이것이 부력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력에 대한 그 힘은 우리가 어떤 고체가 있고 이 고체를 싸고 있는 프리 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리면은 이와 같이 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이 작용하는 힘은 이 고체에 무게가 있을 것이고 이 고체에 의해서 작용하는 부력, 그 다음에 이 면에 작용하는 F2, 그 다음에 이 면에 작용하는 F3, 이 면에 작용하는 힘을 F4, A, B 면에 작용하는 힘을 F1이라고 할 때 이 힘들이 작용하는 힘의 합 F 이퀄 제로를 이용해서 풀게 되면은 Y방향의 힘들의 합이 이퀄 0이면 Y방향의 힘들의 합은 F2, FB, W 그리고 F1이 Y방향으로 작용하는 힘들입니다. 따라서 FB를 우리가 부력이라고 한다면은 이 네 가지 힘의 합이 이퀄 0이 되는 것이 Y방향의 뉴턴 제2법칙이 적용이죠. 따라서 FB는 F2 마이너스 F1 마이너스 W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F2와 요 힘과 요 힘의 차는 결국은 이러한 힘으로 나타내게 되죠. 즉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이러한 고체가 잠겨 있을 때 요까지의 깊이를 우리가 H2라고 하고 요 깊이를 H1이라고 하였을 경우에 지난 시간에 유체 속에 잠겨 있는 곡면의 고체에 작용하는 힘은 X방향의 힘과 Y방향의 힘으로 나누어서 계산한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X방향의 힘은 이 고체면의 Y방향으로 Y축에 대해서 투영된 면에 작용하는 힘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Y방향의 힘은 이 고체면의 위에 있는 유체의 힘으로다가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이 고체에 작용하는 힘은 이 고체면의 위에 있는 유체의 힘으로 계산이 되겠죠. 따라서 이 고체에 작용하는 요 면에 작용하는 힘을 F2, 요 면에 작용하는 힘을 F1이라고 했을 경우 이 고체에 작용하는 힘 F2-F1은 요 F2는 로지 H1A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이 수심의 깊이가 H2이기 때문에 요 면에 작용하는 힘은 요 면에 작용하는 압력에다가 이 면의 단면적을 곱한 것입니다. 따라서 F2-F1은 감마 H2-H1A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력은 다음과 같이 이 식으로 표현이 되며 이거를 간단하게 표시를 하면은 부력은 이 물체의 이 고체의 바로 부피에다가 이 물체의 스페시픽 웨이트를 곱한 것이 부력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르키메데스의 원리가 되죠. 여러분들이 이거는 고등학교 때 물리 시간에 다 배워서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도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고체면에 작용하는 유체에서 작용하는 힘을 계산하는 경우는 힘의 크기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 그 힘이 작용하는 작용점을 찾아야지 완벽하게 우리가 그 유체에 의해서 고체면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부력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부력은 FB는 감마 스페시픽 웨이트에다가 그 물체의 부피를 곱한 것이 부력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부력을 구했으니까 즉 이거는 힘의 크기를 우리가 계산한 것이죠. 그럼 이 부력이 작용하는 작용점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슬라이드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부력이 작용하는 작용점을 찾는 식을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력이 작용하는 작용점을 이 고체의 무게 중심에 작용한다고 가정을 하면 FB는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G축에 대해서 모멘트의 합을 계산을 하게 되면 FB에 우리가 YC, 여기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YC가 되겠습니다. 이게 G축이니까 G축에 대해서 우리가 모멘트의 합을 계산하는 것이죠. FG에다가 팔거리 곱하고, 그 다음에 F2에다가 Y1만큼, 이거 F2는 Y1만큼 떨어져 있는 거리고, 그 다음에 F1도 Y1만큼 떨어져 있는 거리고, W는
y2만큼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다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그 회전을 하면서 돌고 얘는 요 방으로 돌고. 따라서 모멘트의 합을 우리가 이제 이런 방법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 VT는 이 면적의 볼륨의 총 볼륨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보이언스 포스에 작용하는 작용점을 YC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럼 모멘트는 우리가 약속하기를 시계 방향으로 도는 모멘트는 마이너스,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모멘트는 플러스로 약속을 합니다. 따라서 요 모멘트는 F2에 의해서 도는 모멘트에는 플러스 방향이고 W와 VB와 FB와 F1에 의해서 도는 모멘트는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앞으로 저희가 그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멘트는 반시계 방향의 모멘트는 플러스 값, 시계 방향의 모멘트 값은 마이너스 값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그 리지드 바디 모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지드 바디 모션은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통 안에 유체가 차 있는 통이 가속도 A로 움직이는 경우 이 통 안에 있는 유체의 압력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예는 여러분들이 그 석유를 싣고 다니는 유조차라든가 아니면은 그 해안가에서 바닷물을 해안가에서 차 안에 물탱크 안에 바닷물을 집어넣고 그 바닷고기를 집어넣어서 이거를 대도시로 옮겨오는 경우 이러한 문제들이 바로 리지드 바디 모션에 대한 유체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예제에서 보면은 이 리지드 바디 모션은 시어가 없는 경우입니다. 시어가 없다는 얘기는 즉 유체에 의해서 작용하는 전단 응력을 우리가 이제 고려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럼 이 경우에 유체에 의해서 작용하는 힘은 자, 시그마 F는 MA에서 뉴턴 제2법칙이죠. DF는 요 식을 이용하여 DF는 우리가 유체에 작용하는 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외력은 지금 정지에 있는 유체 또는 고체 통 안에 있는 유체가 움직이는 경우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과 압력 차에 의한 힘이 있겠습니다. 즉 프레셔 그레디언트 값과 바디 포스가 있죠. 이것이 그 시스템이 움직이는 가속도에다가 질량을 곱한 관성력의 합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식을 저희가 즉 마이너스 델 P 플러스 로지 부피는 볼륨은 A 로 부피에 의해서 이걸 다시 볼륨을 우리가 제거를 하게 되면은 이러한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에서
이 식을, 이게 이제 그 x, y, g의 식들을 하나로 합쳐놓은 벡터식이 됩니다. 벡터식이 되겠습니다. 이 벡터식을 x방향의 식, y방향의 식, g방향의 식으로 우리가 성분 분해를 하면은 다음과 요 세 가지 식으로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x방향으로의 지배방정식이 되고, 요거는 y방향의 식이고, 요거는 g방향으로 그 식이 되겠습니다. 이 세 식을 우리가 풀므로써 리지드 바디 모션에 대한 유체의 가속도를 구한다든가 또는 유체에 의해서 작용하는 압력 계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이 예에서 보면은, 자, 이 통 안에 유체가 차 있습니다. 이 유체는, 이 통은 일정한 가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즉, 자, X방향, Y방향, G방향이라 했을 때 우리가 좌표축을 이런 식으로 잡았습니다. 즉, Y방향으로 Y라는 일정한 가속도로 이 고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 고체에 작용하는, 이 고체에 의해서 고체 속에 속해 있는 유체의 표면의 기울기를 계산해봐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x, y, g 좌표에서 고체는 x방향, y방향의 가속도, g방향의 가속도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는 y방향으로는 일정한 가속도 ay가 작용합니다. 그리고 g방향으로는 가속도가 뭐가 있습니까? 예, 중력이 있겠죠. 즉 g방향으로는 이 방향으로 중력 가속도 g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유체에 작용하는 가속도 방향은 이러한 방향으로 가속도가 작용하죠. 그럼 이 식에서 우리는 이 문제는 YG 좌표에 대한 2차원 문제입니다. 그러면 X방향의 가속도는 0이고 X방향의 2차원 문제이기 때문에 X방향은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없죠. 그럼 dy, dp, dy는 rho ay다. 요 식과 그 다음에 g방향으로는 요 식에 의해서 요게 요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 감마는 바로 유체의 스페시픽 웨이시죠. 그래서 갯마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rho g입니다. 그럼 이거를 대입하면 y방향으로 압력 분포는 요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럼 이 유체의 고체 속에 있는 유체의 자유표면은 초기에는 만약에 유체가, 자, 이런 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상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통 안에 유체가 이렇게 차 있는 경우, 정지에 있을 때는, 이 통이 정지에 있을 때는 이 통 안에 있는 유체의 표면은 움직이지 않고 일직선상으로 되어 있겠죠. 하지만 이 통이 가속도 A로 움직이는 경우, 뉴턴의 제1법칙인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정지에 있는 물체는 정지에 있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고,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성질인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여기에 있는 유체는 가속도 A로 움직이는 경우, 이렇게 고체에서 유체 표면이 이러한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바뀌게 될 것입니다. 즉, 이러한 유체의
표면이 기울어지게 되겠죠. 그럼 이런 경우 이 유체 표면은 기울어져 있는 이 유체 표면에 유체의 압력을 P라고 하면은 이 P는 압력 P는 자, 이 문제는 지금 2차원 문제입니다. 즉 압력은 P 압력은 Y와 G의 함수이죠. 이 경우에 P는 P Y G의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자유표면에서 압력에 대한 토털 디리비티브를 우리가 계산하게 되면은 DP는 토탈 디리비티브입니다. DP는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계산은 편미분에 대한 계산은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미적분학에서 배웠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것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 자, 요 값들을 요 식에 대입을 해서 요 식에 대입을 하여 정리를 하게 되면은 요 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의 기울기는 자, 요거의 우리가 슬롭은 dg dy가 요 직선의 슬롭이 되겠습니다. 그럼 dp는 뭐냐면 이 자유표면의 압력에 대한 토탈 디리비티브이기 때문에 이 자유표면의 압력은 일정한 값을 가집니다. 즉 대기압인 것이죠. 따라서 이 자유표면을 우리가 미분을 하게 되면은 어떤 상수값의 미분은 0이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dp는 이퀄 0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자유표면의 기울기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 기울기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울기는 이 유체의 G방향의 가속도에다가 중력을 더한 값을 Y방향의 가속도로다가 나눠놓은 것이 이 고체면의 유체의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요것은 조금 전에 보여드린 요런 고체에 잠겨있는 유체가 가속도 A로, 일정 가속도 A로 움직이는 경우, 중력 가속도 G가 있죠. 가속도 A로 움직이는 경우, 이 기울어진 유체면의 기울기를 계산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 경우는, 자, G 방향으로는 가속되지 않습니다. G 방향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 외에는 없습니다. 즉, AG는 0이다. 라고 하면은 dP, dG는 rho G, dA, G 플러스 G에서 AG가 0이면은 여기서는 dP, dG는 마이너스 rho G가 되고 이 면의 유체의 수면의 기울기는 dy, dg가 마이너스 g 플러스 ag분의 ay였었는데 이 문제인 경우 ag가 0인 경우에는 ay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은 이 실린더 안에 유체가 차 있습니다. 유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린더가
오메가의 각속도로 실린더가 회전을 합니다. 이 실린더가 회전을 하게 되면은 실린더 벽면으로 유체가 몰리게 되죠. 그러면은 이 경우에 실린더가 오메가의 속도로다가 회전을 하게 될 경우에 이 유체는 이런 식으로 유체 자유표면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경우 이 유체에 작용하는 압력 분포 그리고 이 자유표면의 압력 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구해보자 하는 것이 이 경우의 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 좌표계를 잡을 때 X, Y 좌표계를 잡는 것이 아니고 원통 좌표계를 잡아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델타 P는 원통 좌표계를 잡았을 경우에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R은 R 방향의 유닛 벡터이고 이 세타는 세타 방향의 유닛 벡터이고 G는 이 G 방향의 유닛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원통의 실린더 R 방향, R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우리가 미소한 엘리멘트를 잡았을 때 이 미소한 엘리멘트에 작용하는 그 가속도 항은 이 식으로다가 표시가 되게 되죠. 그리고 이 원통 좌표계인 경우에 우리가 리지드 바디 모션에서의 그 운동 방정식은 이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럼 원통 좌표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식을 풀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요 식을 이용해서 라운드 P 라운드 세타 이퀄 0, 라운드 P 라운드 R 이퀄 A 오메가 R 자승 로. 그 다음에 라운드 P 라운드 G는 마이너스 감마가 되겠죠. 즉, 우리가 어떤 원판에 어떤 질량 매스 M이 이것이 오메가의 각속도로 돈다고 할 경우, 오메가의 각속도로 회전하는 경우, 이 질량 M의 속도 V는 오메가 컬 R이 되겠죠. 오메가 크로스 R 벡터가 되겠죠. 이것이 바로 R 오메가 그럼 가속도는 R 방향의 가속도는 원심 방향으로의 가속도 항에다가 밀도 로를 곱한 것입니다. 그럼 전의 문제에서처럼 이 자유표면에서의 유체에 작용하는 압력 분포는 P는 P R과 G의 함수가 되겠죠. 그럼 P가 R과 G의 함수이니까 이 P를 미분을 하게 되면 dP는 토탈 데리베티브이고 이 미분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럼 라운드 P 라운드 R의 값은 로 R 오메가 자승이고 라운드 P 라운드 G의 값은 마이너스 갬마입니다. 그리고 또 이 자유표면의 압력 분포는 대기압으로 일정한 값을 갖습니다. 따라서 이 자유표면에서의 토탈 데리베티브 dP는 이퀄 0이죠. 따라서 요 식이 이퀄 0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자유표면의 기울기 dG, dr은 이러한 식으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적분을 하게 되면은 유체의 g는 2지분의 오메가 자승 r 제곱 플러스 적분상수 c가 나오게 되죠. 요 식이 바로 이 자유표면의 함수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제는 유체의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강의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배운 것은 부력에 의한 힘을 여러분들이 배웠고, 그 다음에 리지드 바디 그 모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럼 부력을 계산하는 법과 그 다음에 리지드 바디 모션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가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부력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즉, 우리가 에드발론을 띄웠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에드발론이 뜨려면은 이 발론 안에 뜨거운 공기를 채워놓고, 뜨거운 공기를 채워놓으면은 이 공기에 의해서 발론이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팽창된 이 에드발론의 직경을 스몰 d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이때 이 발론이 뜨기 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온도의 핫 에어를 만들어야지 이게 공중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 그거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에드 발론에 작용하는 프리 바디 다이어그램, 즉 에드 발론에 작용하는 힘들을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사람에 의해서 질량이 있을 것이고, 이 에드 발론에 공기 핫 에어에 의한 무게가 있을 것이고, 또 이 무게에 의해서 얘가 뜨니까 그것에 부력이 있습니다. 이 세 힘이 서로 평형을 이루면서 평형을 이루게 되겠죠. 그럼 이 에드 발론의 부력은 그 물체의 스페시픽 웨이트에다가 그 물체의 부피를 곱한 것이 부력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부력은 이 공기의 밀도에다가 중력에다가 이 발론의 볼륨을 곱한 것이 부력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발론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3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r은 2분의 d 자승이죠. 그럼 뉴턴 제2법칙을 y방향에 대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은 시그마 fy 이퀄 0이 되고, 이거는 fb 마이너스 w 마이너스 mg 이퀄 0이 됩니다. 그리고 w는 이 공기의 무게가 되겠죠. 핫가스의 핫에어의 밀도에다가 중력에다가 그 다음에 부피를 곱한 것입니다. 그럼 이 두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안에 들어있는 뜨거운 공기의 밀도를 구합니다. 그럼 밀도를 계산하게 되면은 우리가 퍼펙트 가스 로에 의해서 핫가스의 여기에 이 핫가스의 핫에어의 온도는 이 핫에어의 밀도로다가 유체 공기의 밀도 곱하기 이 공기의 상온에서 공기의 온도를 나눈 것이 바로 이 안에 들어있는 유체의 공기의 핫에어의 템퍼러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는 유체의 리지드 바디 모션에 대한 이해가 되겠습니다. 경사면에 세타만큼 기울어져 있는 경사면에 통 안에 이제 유체가 차가지고 이 유체가 이 통이 X방향으로 AX의 가속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때 이
통 안에 있는 유체의 자유표면의 기울기를 계산하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앞선 예제에서 설명 듣고 계산하였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 유체에 대한 계산을 해보면은, 자, 우리가 이러한 유체를 지배하는 지배 방정식은 요 식이죠. 요 식을 이용해서 x방향의 이 벡터식을 x방향의 식과 y방향의 식으로 분해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문제에서 y방향으로, 이게 y방향이죠. y방향으로 가속도는 0이고 x방향의 가속도는 ax이고 그 다음에 중력가속도는 우리가 이 방향으로 작용하는 게 중력가속도인데, 우리가 잡은 좌표계는 x좌표, y좌표로 잡았기 때문에, 이러한 좌표계를 잡았기 때문에 이 중력가속도는 x방향 성분과 y방향 성분으로 분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x방향의 중력가속도는 이렇게 표시가 되고 y방향의 중력가속도는 이러한 방법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유체, 통 안에 들어있는 유체의 자유표면의 함수는 P는 2차원이기 때문에 X와 Y의 함수이죠. 이 문제인 경우에. 그럼 이 P의 토탈 데리베티브는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토탈 데리베티브는 또한 자유표면에서의 유체의 압력을 미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미분값은 반드시 0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식에서 여기서 유체 표면의 슬롭은 dy dx이므로 여기서 이 식에서 이 식을 이용해서 dx dy를 구하면은 이러한 식이 됩니다. 이상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요번 강의에서는 우리가 배운 것이 유체의 압력을 측정하기 위한 마노메타, 그래서 유체의 압력을 계산하는 법, 과연 마노메타에서 유체 압력을 우리가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이것을 배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유체 속에 잠겨있는 고체에 작용하는 힘, 즉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체 속에 잠겨있는 유체가 X방향, Y방향 또는 G방향으로 어떤 가속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경우, 그 고체 속에 잠겨있는 유체 자유표면의 기울기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이 실제로 움직이는 유체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정지에 있는 유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정지에 있는 유체에서 우리가 배운 것은 압력이 어떻게 되는지, 압력과 힘에 대한 계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제는 움직이는 유체에 대해서 식을 유도하도록 해보겠습니다.